30분 자다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자다 왼쪽으로 자다 하면 위쪽으로 둥글러. 왼쪽 어깨가 이 정도 이상에서 못 움직여요.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죠? 정작 끊어지면 그렇게 안 아파요. 오히려 어깨 안에 염증이 있을 때가 훨씬 아프고요. 이런 경우에 의사라면 자기 몸을 수술받을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여러 군데가 다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럼 다 수술해야 되냐? 그렇진 않으세요. 하나, 둘, 셋. 정남훈 씨 같은 경우는 어깨와 목에 각각 전혀 다른 질병이 있었습니다. 제가 체험을 같이 좀 해봤잖아요. 어디에 무리가 갔는지 직접 해보면 좀 알잖아요. 살아오신 삶이 목과 어깨에 좀 무리를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아쉬운 건 이제 치료가 되더라도 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무리가 좀 덜 가게 할 수 있을지도 제가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오셨는데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30분 자다 일어나고 1시간 자고 일어나고 오른쪽으로 자다 왼쪽으로 자다 하면 원장님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지. 예, 들어보세요. 더 올라가면 아프세요? 네. 어디가 땡기세요? 어깨에 부여고 저기 땡기죠. (64세) 남성인데요. 어부세요. 그래서 맨날 그물잡이로 하고 굉장히 무거운 것들 맨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직접 생선 잘라서 회도 만들고 이러시는 분인데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제 그물이 엄청 무겁더라고요. 이 땡기는 게. 그거를 뭐 4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움직이긴 하는데 이 정도 이상에선 못 움직여요. 우리가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여기 회전근개는 힘줄은 많이 해졌는데 끊어지진 않았어요. 어깨 쪽은 그래서 저는 수술을 안 하는 쪽을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사장님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우선 나는 그 어깨보다는 목 쪽 중심으로 또 그쪽 전문이니까. 네. 근데 실제로 60 이상 된 사람, 나이 든 사람 보면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하면은 어깨 체크할 때 목도 반드시 이중으로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저거는요. 근데 사실 이분이 더 아파하시는 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목에서부터 오는 오른 손저림입니다. 잠을 아예 못 주무세요. 그래서 이 손저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또 이제 신경 검사를 쭉 해주셨어요, 근전도. 근데 목에서 눌리고 있다. 그것도 만성으로 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여기는 좀 넓어 보이는데 여기 요 두 개가 제일 좁아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우리 목 전문의 선생님들이랑도 그래서 같이 요거 협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간공이 좁아져 있는 환자분들은 추간공을 확장시켜 놓고 추간공 강압술과 확장술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기에 디스크 신경을 돌고 있는 디스크가 있다면 저거를 같이 제거해 주는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저런 방법으로 수술할 때는 저거를 앞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거를 그 마디를 굳히는 방법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굳히게 되면은 기능을 소실해 버리니까는 그 소실된 그 디스크의 기능이 윗마디하고 아랫마디 쪽으로 덤태기를 쓰게 되니까는 장기적으로 그 위아래 쪽이 또 디스크가 생기는 그 특별한 그 문제점이 생기는데 내시경에 가지고 추간근 저거 디스크 삐져나온 것만 긁어내면은 그 디스크는 살려내고 디스크의 기능을 살아 있으면서 하게 되니까는 아주 획기적인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특수한 병원에서만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는 환자한테는 아주 복이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는 이후에 목은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그 어부시라고 계속 이제 끌어당기셨으면은 이게 큰 근육들도 굉장히 긴장도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육들 풀어주고 그런 거 통증 떨어뜨리고 긴장도 떨어뜨리면서 부드럽게
수동적으로 움직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하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깨 안정화시키는 회전근개 운동, 안정화 운동을 하면서 기능적 동작까지 같이 하면서 어깨뿐만 아니라 목 등 다른 부분까지 근력 운동을 해주고 단계를 낮춰서 가벼운 운동 정도로만 설정해서 근력 운동을 실제할 것 같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어깨 좀 만져볼게요. 왜냐면 이학적 검사는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올릴 테니까 아프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여기 아프세요? 제가 그 일하시는 데 가서 들었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아파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유독 아파하시는데 혹시 왜 오늘 더 아파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은 치료받기 위해서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아니, 그럼 진통제를 매일 드세요? 네,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을 네.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네. 그러면 이렇게만 가도 여기서부터는 또 좀 아프실 거 같아요. 걸리네요. 벌써 아파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뭐 뒤로 넘기는 건 제가 상상도 못 할 것 같고 안쪽으로 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안쪽으로 이것도 걸리네요. 어깨는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요쪽이 아프신 거죠. 네. 요쪽 아프시고 손으로 이렇게 좀 저리시고. 네. 아버님 이제 병이 2개인 거예요. 왼쪽은 어깨 관절에 확실히 문제가 있으시고요. 이쪽은 목에서부터 디스크가 있어서 손까지 저리는 증상이거든요. 완전히 다른 2개의 증상이 있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걸 MRI로 이제 증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이게 어깨 힘줄인데요. 이쪽은 조금 까만데 여기는 허옇거든요. 힘줄이 여기가 원래 좀 새카맣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 허연 데가 힘줄이 많이 해져 있어요. 어깨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어깨는 이 힘줄 4개가 싸고 있는데요. 이 힘줄 4개를 합쳐서 우리가 회전근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힘줄이 뚝 떨어지면요.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나중에 2차, 3차로 모든 힘줄이 다 끊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꼬매줘야겠죠. 근데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게 좀 해지고 좀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치료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언뜻 생각하면 지금 힘줄이 해졌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플 것 같죠. 이거는 나중에 끊어지면 수술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통증의 원인이지가 않아요. 통증 원인은 이 사이에 관절막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관절막의 안쪽 면에 염증이 엄청 많아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통증이 심해져요. 어깨 힘줄이 끊어지면 되게 아플 것 같죠. 정작 끊어지면 그렇게 안 아파요. 오히려 어깨 안에 염증이 있을 때가 훨씬 아프고요. 염증 위치가 다 다른데 관절막 안쪽의 염증이 특히 또 어깨를 많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꼭 수술 말고도 현대의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떤 경우라도 굉장히 가벼운 치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걱정 없어요. 아, 네. 마음 불안했었는데 네. 또 말씀을 더 듣고 보니 편하네요. 네.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과장님. 같이 제가 봐드릴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남은 씨. 네. 예. 정면에서 바라본 엑스레이만 봐도 목의 관절마다 퇴행성 변화,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같이 좁아지게 돼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 우리가 추간공 또는 신경공이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가 다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넓어져 있는데 오른쪽은 아주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요 지나가는 구멍에서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다발성으로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면이 다 좁아졌는데 이걸 그럼 다 수술해야 되냐? 그렇진 않으세요. 허리는 우리 상체 무게, 대략 성인은 30kg에서 40kg. 상체 무게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서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수술로 가거나 특별한 치료를 많이 해줘야 될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목은 머리 무게가 대략 5kg입니다. 그러니까 5kg만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목에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를 다 수술하는 게 아니라 증상에 관련된 그 신경구멍만 특별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내시경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신경구멍이 좁아진 거 그리고 그 디스크만 이렇게 살짝 긁어내주면 지금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되게 힘든 거예요. 신경 바로 옆에서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되게 작게 피해 안 주게 요만한 구멍만으로 수술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들이 조금 좁아져 있거나 신경이 살짝 눌려 있으면 시술 같은 걸 해서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태는 그 상태가 너무 많이 좁아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태가 되면 다 조금 큰 수술, 목에도 나사 고정하고 인조 디스크를 넣고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 와서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그 주변에 신경이 잘 지나가게끔 내시경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감압술과 확장술을 하면 환자분들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이 제일 걱정됐었죠.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뭐 할지 걱정을 했었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많이 편안해졌죠. 선생님이 또 워낙 더 유명하신 분이라 조금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덜 불안했던 것 같아요. 긴장하시죠? 별로 안 떨리시죠? 별로 안 아파요. 네, 생각보다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늘 끝을 정확히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내가 딱 발사를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점이셨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관절막 안쪽 면에 주사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관절막 바깥에 주사를 놔도 안 되고 힘줄에 주사를 놔도 안 되고, 그래서 안쪽 면에 바늘 끝이 정확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초음파고요. 그 다음에 이 넣는 방식은 어느 부위냐에 따라 주사 넣는 기술이 다 달라요. 관절 안쪽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 후방 접근법, 전방 접근법, 뭐 상방 접근 여러 개가 있는데, 제 학술지에 제가 발표한 제 방식으로 관절 속에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발표를 한 방식이었어요. 제 이름을 딴 이제 그 주사 방식입니다. 수술 시간도 스타트 해주세요. 쉐이버 눌러줄까요? 앞에서. 펀치. 지금 상태는 어떠신가요? 예, 아주 좋습니다. 수술 부위 잘 도달한 것 같고요. 이 환자분이 이전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셔서 이 주변의 조직들도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직 자체가 굉장히 러프하고, 그래서 이 조직을 정리하러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케이스인가요? 쉬운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금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치, 우리가 수술하는 위치가 맞는지 체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만족도 따지자면 100여. 어우, 감사합니다. 두 군데를 수술했는데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환자분의 수술하는 부위에 이 사진이세요. 핑크색으로 보이는 여기 요 부위가 목의 척수라는 신경입니다. 여기 신경이 눌려있던 거를 신경이 잘 지나가게끔 풀어놓으면 그게 이제 수술이 잘 되는 겁니다. 수술 후에 MRI 보면 뼈를 구멍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아주 조그만하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이 잘 지나간 것까지 확인하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셔야 될 거는 이제 환자분이 수술 후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자세 습관을 아주 잘 지킨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그 첫 번째가 많이 걸으셔도 되니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배 힘주고 걷는 걸 많이 하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잠자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베개가 높아지면 목이 이렇게 꺾이면서 디스크병 또는 이제 협착증이 생깁니다. 낮은 베개를 쓰시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베개를 쓰셔서 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정상적인 C자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잠자리에서도 똑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은혜 평생 안 읽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어때요? 말만 들어도 나승기군요. 역시 그래서 CM 병원인가 봐요. 선생님도 다 오고 그러는 게. 수술은 잘 끝난 건가요? 예, 아주 잘 됐습니다. 손가락 저리던 증상이 다 좋아지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팔을 쓰는 것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부드러워지셨을 겁니다. 부작용 같은 거
부작용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수술할 때 계속 확인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였고, 경추 수술을 할 때는 1mm, 2mm 되는 아주 조그마한 기구를 써서 신경이 눌린 부위를 조금씩 절개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끔 합니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한 달 동안은 목 보조기를 잘 차셔야 되고요. 일을 하실 때도 항상 자세 습관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서 자꾸 일을 하시게 되면 결국은 목이나 허리는 디스크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목 디스크, 또 다른 허리 디스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조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효과가 있을까요? 환자분이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 아마 쭉 10년, 20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치료인가요? 만성적인 통증, 이제 뇌로 가는 신경 통로 안에 무통 신호를 주입해서 뇌가 통증을 통증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이제 재교육하는 전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깨는 어때요? 어깨 아주 부드러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요? 예. 어떻게 한번 올려보세요. 예. 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 전에 뭐 이렇게 올려 발발발 그 뒤는 아주 전혀 도로도 안 가고 앞에는 이제 이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앞뒤로 뒤로도 잘 돌아다니고 하니까 이렇게 벌리는 것도 그렇고. 아유, 기술이야 기술. 자, 기술이 얼마나 좋으신가 원장님이. 그래도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사람이 비워놓고 잠을 잘 자서 그게 좋아요. 통증이 있고 이쪽으로 거의 자다시피 했는데 왼쪽으로 자니까 잠도 잘 오고 뭐다.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몰랐죠. 기적같죠. 팔만 고쳐놔도 못하는데 목까지 고쳐놨으면 이제 살만